애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날 지켜주지 못했고 시부모는 내 손에 이혼 서류를 쥐어줬습니다. 그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5년 뒤 제가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똑 닮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고 말했죠. 이 아이들 당신 아들이에요. 시부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검사는 받아봤어요. 그 한마디가 내 삶의 기울기를 완전히 뒤엎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그렇게 물었다. 평소처럼 점잖은 표정, 하지만 눈빛만큼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말뜻을 곱씹었다. 혹시 아이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아버님은 신문을 내려놓고 덧붙이셨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장손대가 끊긴 적이 없어서 그래. 너한텐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이잖아. 현실이란 말. 그게 참 잔인했다. 현실은 내가 무얼 해도 바꿀 수 없는 쪽에만 있었다. 검사는 이미 받았다. 결혼 1년 차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다. 그날 병원에서 남편은 정자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굳이 내가 해야 해? 당신이 먼저 보면 되지. 결과는 자연 임신 확률은 희박하다는 진단.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결과지를 보고 눈치 없이 웃던 간호사가 내 이름을 아닌 윤기훈 배우자님이라 불렀다. 그 순간 알았다. 내 불임이 아니라 기훈이의 문제였다는 걸.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말해줘야지. 엄마 아빠가 날 뭐라고 보는 줄 알아? 왜 가만히 있어?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잖아. 그때 그가 한 말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우리 집에서 애 못 낳는 여자랑은 못 산대. 그럼 당신은? 나는 엄마 아빠 말 따를 거야. 그로부터 며칠 후 내 앞으로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위자료 0원.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내쳐진다는 사실 하나만 분명하게 적힌 종이. 시어머니는 그날 이렇게 말했다. 기억해. 넌 아이 하나 못 품은 여자야.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될 거야.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다 듣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 집을 영영 떠났다. 몇 년 뒤. 기훈의 이름은 포털에서 종종 보였다. 대기업 이직, 고속 승진, 언론 인터뷰. 성공한 남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걸 보며 나는 잠깐 흔들렸지만 곧 아이들을 안고 말했다. 괜찮아. 우린 지금 이대로 충분해. 그리고 다짐했다. 이 아이들이 걸을 수 있을 만큼 자라면 꼭 보여주러 가야지. 이 애들이 누구의 아이인지 세상에서 제일 똑같이 생긴 얼굴을 보여줘야겠다고. 엄마 붕어빵. 거기 붕어빵. 잠깐. 뛰지 말고. 다쳐. 오랜만에 데리고 나온 시장 나들이였다. 쌍둥이 녀석들 얼굴은 똑 닮았지만 성격은 전혀 달랐다. 하나는 조용히 내 손을 꼭 잡고 다니고 하나는 세상 전부가 놀이터였다. 어휴 지호야, 너 또 언니 밀었지? 하지 말랬잖아. 아닌데 언니가 내 발 밟았단 말야. 참 누굴 닮아서 이렇게 생떼를 쓸까 싶다가도 그 눈망울 보면 내가 만든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딱 멈춰섰다. 누군가의 눈빛이 등 뒤로 날 관통하고 있었다. 윤서 씨? 그 익숙한 목소리. 돌아보지 않아도 나는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 예전과 다름없는 짙은 립스틱, 까만 선글라스에 모피코트. 딱 한눈에 시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생긴 사람. 잘 지내셨어요? 어머, 그게 다 컸네. 쌍둥이야? 네. 누구 애니?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이들 손을 꼭 쥔 채 나는 그 질문을 곱씹었다. 누구 애냐고? 누구 애냐고 물을 자격이 지금 그 입에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 아이들이에요. 그래? 그럼 남편은? 결혼했었어? 나는 잠시 아이들을 보며 웃었다.
그 웃음에 분노와 씁쓸함, 조금의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냥 아이들 아빠랑은 조금 특별한 인연이었죠. 그 말에 시어머니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쌍둥이의 눈, 쌍둥이의 인매, 그리고 걸음걸이와 찡그리는 습관까지 기훈이랑 판박이었을 테니까. 혹시 설마 그건 아니지? 뭐가요? 기훈이 아니겠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내가 아니라 아이들 얼굴이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지호가 할머니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할머니예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니? 나는 미소 지으며 아이를 안았다. 그냥 꿈에서 봤대요. 누군가가 자기를 꼭 안고 우리 손주라고 불렀대나 뭐래나.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섰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기훈이 지금 결혼 안 했어. 그래요? 그 아이들 정말. 나는 다시 한번 아이들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딱 한마디 남겼다. 두 눈으로 보면 돼요. 그 얼굴에 누가 들어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물었다. 엄마, 저 사람이 진짜 우리 할머니야? 나는 조용히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하지만 지금은 그냥 옛날에 나를 몰아낸 사람일 뿐이야. 아이들은 아직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내 표정만 보고 더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기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금 애들 얘기 어떻게 들었어야 했던 걸까? 나 좀 만나줄래? 카페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기훈을 봤을 때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 사람 5년 사이에 뭔가 많이 부서졌구나. 옷은 깔끔했고 머리도 단정했지만 눈이 달랐다. 예전처럼 자기만 옳다는 확신이 없었다. 나는 그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다. 오랜만이야. 그래. 기훈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내 눈 옆 어깨 테이블 위만 맴돌았다. 엄마가 봤대. 아이들. 응. 근데 그 애들 나랑 나는 웃었다. 드디어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다. 너랑 똑같이 생겼지? 그게 가능해?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린 이혼 전 병원에서 내정자 보관했었지? 기훈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네가 몰랐을 리 없잖아. 엄마 아빠가 그 검사 결과 숨기고 나한테 네가 불임이다 라고 몰아가던 그 시기. 정작 병원엔 내정자 보관 동의서가 남아있었고 난 그걸 확인했어. 기훈은 두 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려 떨고 있었다. 그때 왜 말 안 했어? 말했어야 했어? 네가 날 지켜주지도 않았는데. 넌 침묵했잖아. 엄마 아빠 편에 섰고 그 침묵이 나한테 어떤 폭력인지 알았어야지.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조용히 이어 말했다. 그날 병원에서 의사가 실수로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 내 이름으로 된 냉동 정자 보관 기록. 나는 그걸 복사해뒀고 5년 전 정식 시술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애들 누구 아이냐고? 기훈아, 너한테 묻고 싶다. 정말 모를 수가 있었어? 기훈은 입술을 떨며 내게 묻는다. 그럼 넌 왜 그렇게까지 해서 사랑이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랑했어. 비참하게 쫓겨나면서도 널 미워하지 못했던 그 몇 달 동안 나는 내가 널 사랑했단 증거를 남기고 싶었어. 지금도 사랑해?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 지금은 내 아이들만 사랑해. 기훈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복사해뒀던 시술 동의서 사본을 꺼냈다. 기훈의 이름, 병원 도장, 날짜까지 정확히 남아있었다. 이걸 쥐고 기억했다. 그날 시어머니가 입에 침을 튀기며 말했던 그 문장. 넌 애 하나 못 품은 여자야. 아니요. 당신 아들만 품은 여자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로 태어난 쌍둥이들을 품고 있어요. 윤서야, 안에 있니? 나야, 나. 초인종을 누른 것도 아니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문 앞에서 고래고래 이름을 불러대는 소리. 시어머니였다. 나는 지호와 서유리에게 이어폰을 씌우고 TV 볼륨을 키운 뒤 현관문을 열었다.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그 얼굴.
그 입술. 아직도 립스틱은 붉고 눈빛은 독했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이요? 기훈이한테서 그 애들 낳았으면 그건 우리 집 손주잖아. 왜 숨겼어? 왜 그렇게까지 해? 나는 차가운 웃음이 나왔다. 숨긴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버렸잖아요. 기훈이도 그 가족도 그때 날 가족으로 받아준 적 없었잖아요.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뭔가를 꺼냈다. 서류 봉투였다. 이거 호적 정리 서류야. 기훈이랑 그 애들 호적 같이 넣자. 정상적으로 키우고 싶다며? 애들한테 아빠 만들어줘야지.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정말 기가 막혔다. 아니요. 그 아이들 당신 손주 아니에요. 뭐? 그 아이들은 기훈이 정자로 태어난 아이 맞아요. 하지만 당신들 가족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움켜쥔 채 입술을 떨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니? 잔인해요.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애 못 낳는다고 몰아붙이던 그때 제가 무릎 꿇으며 울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넌 애 하나 못 품은 여자야. 그 말 지금 제 아이들 앞에서 다시 말해보시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도 못했다. 침묵. 그 어떤 사과보다 늦은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침묵이었다. 나는 문을 살짝 닫으며 말했다. 이 아이들 지켜야 할 가족은 저 하나면 충분해요. 부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다시는 이 집 앞에 오지 마세요. 문을 닫고 들어오자 지호가 묻는다. 엄마 밖에 누구 왔어? 그냥 조금 시끄러운 사람이야. 할머니 아니었어? 목소리 같았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할머니가 되기엔 엄마를 너무 많이 울렸던 사람이야. 지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엄마 안 울릴게. 그 말에 그제야 눈물이 났다. 그날 밤 기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우리 엄마 또 갔지 미안해. 윤서야, 난 이제 진심으로 너랑 애들이 원하는 대로 따를게. 나는 화면을 꺼두고 아이들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그래. 이 아이들이 전부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주가 아니라 내 아이들. 어머니, 지금 이거는요 호적 정정이 아니라 신규 등록이에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고 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애들은 아빠 없이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 상태 그대로 등록할 겁니다. 그래도 아이들 아버지 쪽에서 입적 의사가 있으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다. 기훈은 의사를 밝힌 적 없었고 시댁 쪽은 입적을 소유권처럼 말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내 아이다. 그들의 성은 내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기훈이 마당에 앉아 있었다. 예전보다 말라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퍼져 있었다. 기다릴게. 네가 결정할 때까지. 나는 조용히 물었다. 정말 입적 안 할 거야? 응. 넌 내 아이들 지키려고 너무 많은 걸 감수했잖아. 이제 와서 내 아이야라고 말할 자격 나한텐 없어. 그 말에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저렸다. 그럼 왜 왔어? 기훈은 작게 웃었다. 아이들 생일이래. 뭐라도 사주고 싶었어. 딱 그 이유야. 허락해줄게. 그날 기훈은 아이들에게 작은 블록 장난감을 줬다. 지호와 서율은 아빠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기훈을 아저씨라 부르며 웃었다. 그걸 보며 나는 딱 한마디만 속으로 되뇌었다. 이 정도 거리감이 좋아.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거니까. 며칠 뒤 시어머니는 또 편지를 보냈다. 등기로 법률 사무소에서 보낸 서류와 함께. 정신 차려. 아이들 이름에 우리 집안 성이 들어가야 해. 그게 기본 예의야. 그게 순리야. 나는 편지를 구겨서 찢어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 이름을 법적으로 정리했다. 지호, 윤지호, 서율, 윤서율, 기훈의 성은 없었다. 엄마 이름 바뀐 거야? 응. 이제 진짜 우리 이름이야. 좋아. 지호, 윤지호. 멋있지? 서율은 조용히 묻는다. 근데 그 아저씨 이름은 왜 없어? 나는 아이를 안고 말했다. 넌 엄마의 아이야.
그걸로 충분해. 넌 내 전부고 내 성이 너희한테 남겨준 가장 큰 사랑이야. 그날 밤 기훈에게 문자가 왔다. 이름 바꾼 거 봤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 성보다 넌 너희 이름이 더 멋있다. 아이들도 너도.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젠 말로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받지 않아도 내가 만든 가족 안에서 충분히 단단했으니까. 문 앞에 놓인 우편 봉투. 내용 증명 그 익숙하고 불쾌한 단어. 보내는 사람은 윤기훈 친모 고은수. 시어머니였다. 편지 안엔 한 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이들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친부 측이 법적 친권 및 양육권을 요청합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제 와서? 내가 쌍둥이를 데리고 혼자 살아온 5년은 그들의 공백 기쯤으로 여겨지는 건가? 기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거 알고 있었어? 아니. 진짜로 몰랐어. 엄마가 내 이름으로도 서류 뗐대. 그럼 당신 입장 정해. 이 싸움에 설 거야 말 거야. 기훈은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다. 난 그 아이들한테 엄마밖에 없다는 걸 알아. 서류든 뭐든 다 네가 하자는 대로 따를게. 그 말이 오히려 더 싸늘하게 들렸다. 이제 와서 중립이라니. 나는 곧장 병원 기록을 다시 꺼냈다. 이혼 전 기훈의 정자 보관 서류 그리고 나에게 전달된 불임 진단서. 두 서류는 서로 말이 안 맞았다. 하나는 윤서의 난소 기능 정상, 임신 가능성 있음 다른 하나는 임신 확률 5% 이하, 정밀검사 요망 이 불일치는 누군가 중간에서 정보를 조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며칠 뒤 나는 정식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고 아이들의 친권 관련 반소장을 준비했다. 내용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됐다. 원고 측 시부모는 과거 며느리의 진단 정보를 무단으로 입수하고 의료 정보를 조작하여 이혼을 유도했으며 현재는 해당 아이들의 친권을 주장하고 있음. 그날 밤 기훈이 찾아왔다. 윤서야 엄마한테 그 얘기까지는 하지 말지. 조작 같은 말 들으면 엄마 무너져.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럼 내가 무너질 땐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는데? 기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법원에서 보내온 서류를 받고 우리 집 앞에 또 나타났다. 넌 정말 어떻게 애들 앞에서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애들 앞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애들 인생을 소유물처럼 보니까 내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애들 우리 손주야. 나는 딱 잘라 말했다. 손주 아니에요. 그저 당신 아들의 정자였을 뿐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다. 내가 그때 그렇게 몰아붙인 건 널 미워해서가 아니었어. 그냥 우리 집안 체면이 그러니까요. 당신한텐 집안 체면이 나한텐 사람 하나가 사라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사람이 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젠 건들지 마세요. 나는 문을 닫고 뒤돌아서며 아이들 방을 바라봤다. 지호와 서율은 서로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며 웃고 있었다. 그래. 이 아이들이 웃는 게 내가 싸울 이유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지킬 것이다. 원고석, 피고석 모두 착석해 주시고 본 재판은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 관한 건으로 시작합니다. 법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 사진이 들어있는 서류철을 꽉 쥐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고 기훈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만이 빠르게 흔들릴 뿐이었다. 피고 측 사전 제출한 자료 중 산부인과 진단서 관련 서류가 있는데 그에 대한 진술 바랍니다.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예, 피고 측은 5년 전 이혼 과정에서 원고 측 가족이 불임이라는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피고인에게 심리적 압박과 이혼을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실제 병원 측 원본 진단서 및 정자보관 동의서 원본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다. 뭐야 그게 재판장은 조용히 물었다. 원고 측 고은숙 씨 피고에게 당신이 아이 못 낳는 여자다라는 말을 하셨습니까? 그건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기훈이가 그렇게 고은숙 씨 당시 병원 검사에 본인이 동행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 진단서를 받아서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건 아마 그때 집에 배달됐을 거예요. 배달요? 그 병원은 진단서를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환자 본인 수령만 가능하죠. 정적이 흘렀다. 재판장은 다시 물었다. 그럼 이 진단서 누가 수정했습니까? 기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야. 법정 전체가 웅성였다. 시어머니는 기함하듯 벌떡 일어났다. 기훈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맞잖아. 나한테 시켰잖아. 내 컴퓨터로 스캔해서 고치라고. 윤서가 불임인 것처럼 보이게. 그래야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그만. 입 다물어. 나는 그 광경을 담담하게 지켜봤다. 벌벌 떨리는 시어머니의 손, 무너지는 고개, 그리고 기훈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 재판장은 판결을 연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친권 분쟁이 아닌 명백한 사기 및 인격권 침해의 정황이 있습니다. 관련 조사는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이들에 대한 법적 안정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복도에서 기훈이 조용히 다가왔다. 윤서야 미안해. 나는 그 말을 흘려듣고 딱 한마디만 했다. 너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 네가 가만히 있었던 5년 동안 나는 매일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 미안해. 아니. 이젠 고맙다고 해. 내가 널 대신해서 너희 애들 잘 키웠다고. 기훈은 끝내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내가 지나가는 길을 한 발짝 비켜줄 뿐이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들 자는 얼굴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다. 엄마 오늘 좀 잘한 것 같아. 그치? 창문 너머 바람이 살짝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단서 조작 건으로 정식 고소장이 접수됐고 검찰도 빠르게 움직였어요. 의료기록 변조는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후련하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냥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 생각뿐이었다. 그날 저녁 기훈에게 문자가 왔다. 윤서야, 아이들 한 번만, 딱 한 번만 데리고 나가도 될까? 잠깐이라도 같이 놀고 싶어. 망설였다. 한참을 핸드폰만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 걸었다. 지호는 약간 까탈스러워. 서유리는 겁이 많고. 응. 1시간. 그 이상은 안 돼. 알겠어. 정말 고마워. 정말. 아이들에게 말하자 지호가 눈을 반짝였다. 그 아저씨랑 진짜로 놀아도 돼? 와, 나 롤러코스터 얘기했는데. 서율은 조용히 말했다. 근데 엄마는 안 와? 나는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은 너희 둘만. 하지만 이상한 기분 들면 바로 전화해야 돼. 알았지? 응. 기훈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아이들을 내 손으로 떠나보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고요해진 순간 나는 마치 심장이 밖으로 나가 있는 기분이었다. 무섭고 불안했고 텅 비었다. 시간은 너무 느리게 갔다. 1분이 10분 같고 10분이 1시간 같았다. 결국 45분쯤 됐을 무렵 나는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보냈다. 애들은 괜찮아. 곧바로 답이 왔다. 응. 지금 아이스크림 먹는 중이야. 서유리가 딸기 맛 줬어. 지호는 나한테 연 날리는 법 알려줬고 내가 아빠라는 말 오늘 처음 들었어. 문장이 멈췄다. 손이 멈췄고 눈이 멈췄다. 내가 아빠라는 말 오늘 처음 들었어.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다 나는 짧게 답했다. 그래. 잠깐이야. 하지만 그 애들은 내 아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돌아온 아이들 얼굴은 분명 전보다 밝아 보였다. 엄마. 아저씨가 우리한테 비눗방울 총 사줬어. 나는 말이야 아저씨 어깨 위에 올라가 봤어. 진짜 높았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의 얼굴에 기억이 쌓여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기억 속에 나는 여전히 엄마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괜찮았다. 그날 밤 기훈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들이 웃는 이유가 너 때문이어도 돼. 하지만 그 웃음 지켜주는 사람은 항상 나여야 해.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야. 법정 방청석에 앉아 나는 숨을 참았다. 재판장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피고 고은숙 씨에 대한 진단서 위조 및 의료정보 침해 혐의에 대해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짧은 정적, 그 속에서 나는 아무런 표정도 지을 수 없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한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고개가 푹 떨어졌다. 나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이제는 분노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하나, 지호와 서율의 앞에 이 여자가 2번 다시 서지 못하도록. 그걸로 충분했다. 재판이 끝난 후 기훈이 나를 붙잡았다. 윤서야, 엄마는 정말 그렇게 될 줄 몰랐어. 그래? 지금이라도 아이들 앞에 무릎이라도 꿇게 하면 안 될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이 그 여자 하나일까? 넌 아직도 뒤에 숨어 있잖아. 기훈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래서 나 오늘 아침에 정리했어. 뭘? 법적으로. 엄마와의 관계. 파양신고서 제출했어.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기훈아, 그건 너무 이제서야 알았어. 내가 지켜야 했던 게 집안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너랑 애들이었다는 걸. 그 말에 처음으로 기훈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용서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리되었다는 신호였다. 집에 돌아오자 지호가 그림 한 장을 들고 왔다. 엄마, 이거 봐. 이건 나고 이건 서율이고 여기 가운데는 엄마야. 와, 멋지다. 그리고 여기 작게 그린 사람 있어. 우리랑 손 안 잡고 있어. 그건 누구야? 아저씨. 가끔 놀아주는 사람. 나는 웃었다. 그래. 딱 그 정도 거리. 그게 지금 우리 가족이 지킬 선이었다. 밤이 되자 서율이 살며시 물었다. 엄마, 그 아주머니는 이제 안 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젠 그냥 남이야. 그래도 조금 슬프다. 나는 아이를 안으며 작게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너한테 전부가 되어줄 거니까. 햇살이 따뜻했다. 기차역 플랫폼에서 지호가 신나게 뛰어다니고 서율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진짜 기차 타는 거야? 응. 진짜로 우리만의 여행이야. 이제서야. 정말 이제서야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는 여행을 떠나는 거였다. 기차에 올라타자 아이들은 창밖만 봤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기훈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잘 살아.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볼게.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너무 고마워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 여기까지. 잠시 후 읽음 표시만 뜨고 기훈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좋았다. 그게 딱 좋았다. 여행지 숙소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이불 위에서 뒹굴고 나는 작은 창문에 기대어 멀리 산 그림자를 바라봤다.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말을 들었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이 웃음으로 조용히 덮여가고 있었다. 엄마, 나 여기서 살고 싶어. 나도 여기서 학교 다니면 안 돼? 그래? 그럼 엄마도 여기서 일 구해야겠네? 아이들과 나눈 그 짧은 농담에 기분 좋게 웃음이 터졌다. 문득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엄마한테 와줘서. 지호와 서율은 아무 말 없이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날 밤 작은 종이 노트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이제 나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다. 그저 지호와 서율의 엄마로 윤서로 내가 나로 살아갈 뿐이다.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 않았다. 울 필요가 없었다. 그저 편안했다.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서율이 졸린 눈으로 말했다. 엄마, 다음엔 어디가? 나는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엄마도 잘 몰라. 하지만 다음은 진짜 우리 셋의 시작이야.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